자, 그래서 요런 얘를 가지고 우리가 하게 될 거고요.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그럼 여러분은 그 순서를 기억을 하고 있다가 요 스텝 1, 2, 3에 대해서 맞추면 되겠는데 첫 번째 스트롱 엔티티, 일반 엔티티입니다. 이거는 요 위에 나와 있는 설명은 아래 거를 제가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나서 이해가 그래도 되지 않으면 그때 여러분이 이렇게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 그림이 앞에 있었던 그림이란 말이에요. 자, 요 그림 중에 일부를 제가 띄어내서 약간 이렇게 좀 편집을 한 거예요. 자, 보면 직원이라는 엔터티에 이러이러이러한 애트리뷰트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엔터티 이름은 직원이구나. 그러면 직원이라는 이름으로 테이블을 만들어요. 직원이라는 이름으로 테이블을 만들고 그런 다음에 직원이라는 이름으로 테이블을 만들고 여기에 애트리뷰트들을 집어넣는 건데 애트리뷰트를 집어넣는데 직접 붙은 애들 있잖아요. 컴포짓이 아닌 직접 붙은 애들 걔네들은 하나씩 집어넣어요. 보면 이름, 주민번호, 생년월일, 급여, 성별 얘네들을 다 필드로 하나씩 집어넣어요. 그런데 주의해야 할 거는 뭐냐 하면 여기 컴포짓 애트리뷰트 있잖아요. 컴포짓 애트리뷰트가 있으면 얘네를 중복으로 저장하면 안 되고 주소를 둘로 나눈 게 시도하고 상세주소잖아요. 주소를 둘로 나눈 게 시도하고 상세주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거 주소는 저장 안 해요. 주소는 저장 안 하고 시도와 상세주소 두 개의 필드를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왼쪽에 있었던 거를 다 저장을 하나씩 하면서 요놈 시도랑 상세 주소를 합친 게 주소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요. 끝납니다. 자, 여기는 질문이 있을까요? 자, 그 다음 것도 한번 볼게요. 지금 스텝 1에 대해서 또 다른 이그젬플을 보고 다시 앞으로 와볼게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 저 오른쪽 걸 먼저 할게요. 자, 프로젝트가 있단 말이에요. 프로젝트가 있는데 프로젝트에 프로젝트명, 지역, 프로젝트 번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프로젝트명, 지역, 프로젝트 번호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게 되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필드들을 하나씩 다 추가 먼저 하고요. 하나씩 추가 먼저 하고요. 잠깐만요. 이렇게 추가부터 하고 그 다음 중요한 게 프로젝트라는 엔터티에는 지금 키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프로젝트명, 하나는 프로젝트 번호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두 개를 우리가 릴레이셔널 모델로 넘어오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 프로젝트명이라는 후보 키와 아까 설명 안 하고 넘어간 그 그 키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후보가 있다라는 거죠. 자, 후보 키가 두 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프로젝트명도 후보, 프로젝트 번호도 후보 이렇게 후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둘 중에 왠지 하나 땡기는 거를 설계자가 임의로 골라요. 왠지 땡기는 거를 임의로 골라요. 사실은 제가 임의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 가지를 고려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어떤 게 더 좋겠다라고 선택을 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만약에 프로젝트명과 프로젝트 번호가 둘 다 키인데 그 중에 프로젝트 번호를 하나 골랐어요. 그래서 얘를 키로 잡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부터는 프라이머리 키가 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명은 아까까지는 키가 될 수 있는 후보였는데 프라이머리 키에서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얘는 아무것도 아닌 애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애. 즉 ER 모델에서는 키가 두 개 있는 게 가능한데 관계형 모델로 와서는 키는 항상 하나여야 한다라는 거죠.
왼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도 부서명, 부서 번호가 있는데 부서명, 부서 번호를 다 쓰고 나서 그 중에 누구를 키로 잡을 거냐, 누구를 키로 잡을 거냐, 내가 정하면 되는 거예요. 난 부서 번호로 할래. 그러면 부서 번호가 PK, 프라이머리 키가 되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 속성이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 얘기 안 한 게 지역이 있잖아요. 이 지역은 멀티 밸류드 애트리뷰트고 멀티 밸류드 애트리뷰트는 스텝 7에서 따로 다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들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윅엔티티까지 하고 나서 질문 받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윅엔티티도 아까 스트롱 엔티티 할 때랑 거의 흡사한데 거의 흡사하지만 조금 달라지는 점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이 부분이죠. 이 부분 부양가족 부분이에요. 부양가족에 보면 엔티티는 엔티티니까 얘를 얘를 별도의 테이블로 만들어야 되겠죠. 자, 얘를 별도의 테이블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이름을 따서 그대로 부양가족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부양가족이라고 붙여요. 그런 다음에 이 부양가족이라는 엔터티에는 4개의 속성이 있어요. 4개의 속성이 있어서 이 4개의 속성을 이렇게 넣게 됩니다. 그런데 이름을 바꿨죠. 원래는 이름이라고 돼 있었는데 요거를 부양가족명이라고 바꿨어요. 요거는 큰 의미는 없어요. 큰 의미는 없고 단지 부양가족 저 ER 다이어그램으로 있을 때는 부양가족의 이름이라는 게 명확히 있었는데 이제 테이블로 나오면 사실은 테이블 이름보다는 필드명만 보고 우리가 값을 예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름이라고 하면 좀 모호할 것 같아서 부양가족명으로 바꿔줬다. 이 정도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만 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요거 4개만 있었다고 생각해봐요. 4개만 있었다고 생각해보면 키를 못 만든단 말이에요. 자, 키를 못 만들면 아까 제약 조건 4개 중에 뭐에 위배될까요? 한번 누가 해볼까요, 이번에는? 자, 뭐 처음 배워서 헷갈리겠지만 박지연 양? 네, 박지연 양이 마이크가 나온다고 그랬나요? 아까 했었나 모르겠네. 자, 박지연 양 마이크 나오나요? 네, 안 되나 보네요. 네. 네, 안 나오네요. 자,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단비 양, 박단비 양 마이크 나오죠? 네. 네, 좋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얘를 아까 윅 엔티티인데 그냥 스트롱 엔티티 하듯이 얘네 4개만 연결을 했어요. 얘네 4개만 테이블에 넣었어요. 그리고 이 상태로만 테이블을 만들면 얘는 어떤 제약 조건에 위배되죠? 키 제약 조건. 키 제약 조건에 위배됩니다. 네, 잘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서는 키를 만들 수 있는 게 없다는 뜻이죠. 네, 잘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윅 엔티티가 의지하고 있는 아이덴티파잉 릴레이션십을 찾아가서 직원에 있는 주민번호까지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추가해서 테이블을 만들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2군데 밑줄이 거 있잖아요. 이것도 주의를 해야 됩니다. 2군데의 밑줄이 거 있어요. 직원 주민번호에도 밑줄이 그어져 있고 부양가족명에도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그러면 뭐야? 아까 ER 모델에서는 키가 2개가 돼도 되지만 관계형 모델에서는 키가 2개가 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지금은 얘도 줄이 그어져 있고 얘도 줄이 그어져 있다란 말은 이거 2개를 합쳐서 하나의 키를 갖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 키를 뭐라고 한다고 했었죠? 이건 모르겠죠? 혹시 아는 학생 있으면 자, 우리 지난번에 혼자서는 키가 안 돼서 2개를 합쳐서 키가 되는 거를 뭐라고 했었죠? 네,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컴포짓 키라고 불렀어요. 복합 키, 컴포짓 키. 그래서 뭐
아까 팀 이름과 등번호를 합쳐야 키가 되고 이런 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본 거를 종합을 해보면 엔터티는 테이블로 만들고 속성들 다 가지고 오고 키가 여러 개 있으면 그 중에 하나만 PK로 잡고 위겐티티 경우에는 식별 관계에 넘어가서 키를 하나 또 빌려오고 그런 경우에는 걔네 둘을 합쳐서 하나의 키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양쪽에 다 밑줄을 그어서 얘네가 키 하나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 이런 키를 복합 키라고 얘기를 할 거고 얘네를 이루고 있는 얘네 하나하나를 우리가 부분 키라고 부르는 거예요. 파셜 키, 부분 키. 그래서 다시 아까로 넘어가 보면은 여기 이렇게 이렇게 점점점이 거의 있었잖아요. 점선으로 거의 있었잖아요. 여기에 점선으로 거의 있는 거는 부분 키가 될 녀석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질문이 있으면 하시죠.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스텝 넘어가기 전에 질문이 있으면 하세요. 네. 한 30초 동안 정리할 시간을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면 지금부터는 이제 릴레이션십을 어떻게 테이블로 바꾸냐인 건데 사실 복잡한 이슈이긴 한데 우리 지난주에 요거를 대비해서 몇 개 연습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떠올리면서 하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직원도 이미 아까 1단계에 의해서 테이블이 돼 있을 거예요. 직원도 테이블이 돼 있을 거고 부서도 이미 테이블이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있잖아요. 1대 n, n대 1 릴레이션십. 얘 같은 경우에는 굳이 얘만을 위해서 별도의 테이블을 만들지 않아요. 별도의 테이블을 만들지 않고 날려요. 얘를 날려요. 근데 그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아니 얘가 원래 있을 때는 이유가 있어서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이유가 있었냐면 직원이 부서에 소속된다라는 거, 어느 직원이 어느 부서에 소속되는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지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지으면 안 되고 어느 직원이 어느 부서에 속해 있었다라는 정보는 연결 관계는 남겨놓고 날아가야 돼요. 자, 요게 아까 쉬는 시간에 희동군이 질문한 거랑 좀 관련이 있는데 그래서 원래 있었던 직원 테이블 있단 말이에요. 여기 원래 있었던 직원 테이블이 이렇게 있는데 요 릴레이션십은 날아가면서 한쪽에 있던 프라이머리 키를 다른 쪽으로 넘겨요.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넘기냐면 1의 반대편으로 넘겨요. 요게 우리 지난주에 했던 겁니다. 자, 1의 반대편, 즉 이쪽으로 넘겨요. 그러면 부서 번호란 게 있었단 말이에요. 부서 번호를 이쪽으로 이동은 아니고 복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서 번호가 여기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직원 테이블에 원래 ERD에 원래 있었던 거 이외에 자, 원래 있었던 것들 이외에 별도로 옆에 있었던 테이블에서 하나가 건너왔잖아요. 요 건너온 요놈이 뭐가 되겠어요? 네, 포린 키가 됩니다. 요놈이 포린 키, 외래 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부서 번호가 옆에 지금 보이진 않지만 부서라는 테이블이 있을 건데 걔를 참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대 n인 경우를 뭐 하게 되면은 그 뒤에는 뭐 쉬운데 만약에 이렇게 해볼까요? 소속에 속성이 약간 없었는데 하나 속성이 있다라고 생각해봐요. 여기 뭐 부서 소속일이라는 게 있었다라고 쳐봐요. 부서 소속일이라는 게 있었다라고 치면은 우리 지난주에 했었잖아요. 예, 데이트가 어딘가로 움직여야 된다 그러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 갖고 했었잖아요. 일의 반대편이니까 직원 쪽으로 가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부서 번호가 가면서
얘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데이트가 있었다 그러면 부서 번호와 소속일 정보가 같이 가게 되는 거죠.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1대 N 릴레이션십은 그냥 날려버려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이어서 1대 N도 됐으니까 1대 1은 완전 똑같아요. 그거 보기 전에 이그젬플 몇 개 더 볼게요. 자, 오른쪽 거를 먼저 보면 부서가 있고 부서가 있고 밑에 프로젝트가 있어요. 자, 요건 한번 여러분 손가락으로 표시를 해볼까요? 자, 릴레이션십을 없애면서 프라이머리 키를 포린 키로 보내야 되는데, 자, 위로 보내나요? 아래로 보내나요? 자, 해보세요. 위에요? 아래요? 너무 부끄러운 행동인가요? 위아래는? 네. 보면은, 자, 1의 반대편으로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1의 반대편, 사실 아까 이걸 왼쪽, 오른쪽을 하고 싶었는데, 이게 그 캠의 미러링 기능이 있어서 왼쪽 오른쪽이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위아래라서 한번 해봤는데, 자, 1의 반대편이니까 아래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래로 가야 되기 때문에 프로젝트라는 원래 테이블이 있었을 거고요. 이렇게 아까 만든 거 있잖아요. 아까 만든 거 거기에다가 부서 번호라는 게 따라와서 하나가 더 붙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프로젝트 테이블에 부서 번호라는 필드 하나 붙은 게 1대 N 릴레이션십을 해결한 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똑같은 원리지만 왼쪽 거는 약간 헷갈려요. 왜 헷갈리냐 하면 운어리라서 헷갈립니다. 자, 운어리인 경우에 원래는 이렇게 해야 돼요. 직원이 감독한다 부하 직원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상사, 여기가 부하 이렇게 있는데 상사 한 명이 부하 여러 명을 감독을 하는 거잖아요. 상사 하나가 부하 여러 명을 감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것도 이쪽에 있는 프라이머리 키가 부하 쪽으로 가서 이제 붙어야 되는 거죠. 부하 쪽으로 가서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면은 어느 쪽이 1이고 어느 쪽이 n인지 잘 알겠는데 이렇게 묶어버리고 똑같은 직원에서 1대 n 하면은 어느 쪽이 상사고 어느 쪽이 부하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너리 릴레이션십을 할 때는 1대 n이거나 m 대 n 이거를 쓴 다음에 여기 설명을 조금 달아줘요. 요거는 필수는 아니지만 해석하기 위해서 상사 하나가 부하 여러 명, 부하 하나가 상사 한 명 이렇게 달아주게 되고요. 그러면 네, 이거 정리하고 자, 그러면은 상사의 주민번호를 부하 직원 쪽 테이블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얘를 하나 붙이면서 이름을 상사 걸 가져왔다라는 거를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뭐 감독자 주민번호라고 써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 주민번호랑 두 개가 헷갈릴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주민번호는 그대로 두고 방금 가져온 거는 감독자의 주민번호 이런 식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대1은 1대 n이랑 똑같이 하면 돼요. 똑같이 하면 되는데 더 편해요. 왜냐하면 방향을 아무 데나 해도 되거든요. 아까 1대 n 같은 경우는 1의 반대편으로 무조건 갔어야 되는데 지금 1대1 같은 경우는 양쪽으로 다 가능하단 말이에요. 양쪽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부서 테이블에 직원 주민번호 하나를 가져갈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직원 테이블로 부서에 있는 부서 번호를 가져간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또 받고 하겠습니다. 네. 네. 잘하면은 오늘 여러분이 질문을 많이 안 해준 덕에 진도가 좀 빨리 나갈 수 있게 돼서 숙제를 오늘 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도 질문이 없나요? 네. 자, 요거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안 나왔는데 요거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는 거 하나 보면, 자, 부서라는 테이블을 지금 요거 없었다라고 칩시다. 요게 뭐 요런 거 없었다라고 칩시다. 요게 아까 만든 테이블이란 말이에요. 부서 테이블. 부서를 만들 때 지역은 나중에 하자고 그랬고, 부서명과 부서 번호를 갖고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테이블을 만든 다음에 프라이머리 키로 뭘 잡을까 하다가 둘 중에 부서 번호의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했어요.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요 1대1 관계를 해결을 하는데 왼쪽으로 넘겨도 되고 오른쪽으로 넘겨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결정을 한 거예요. 왼쪽으로 넘기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직원이라는 테이블이 있는데 직원이라는 테이블에 원래 있던 필드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원래 있던 필드들이 다 있고 부서 쪽에서 프라이머리 키가 하나 넘어온다고 그랬잖아요. 부서 쪽에서 프라이머리 키가 넘어올 때 절대 해서 안 되는 실수는 이 ERD를 보면서 부서명을 가져갈지 부서 번호를 가져갈지 고민하면 안 되고요. 이 테이블을 보고 결정해야 돼요. 이 테이블을 보고 부서 테이블에서 가져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부서 번호가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포린 키로 빌려올 때, 외래 키로 빌려올 때는 부서명을 가져오면 안 되고 부서 번호만 가져와야 돼요. 포린 키로 남한테 참조가 될 수 있는 속성은 항상 프라이머리 키여야 되는 겁니다. 프라이머리 키가 될 뻔했던 후보 키는 자격이 없고 프라이머리 키로 등극한 속성만이 포린 키로 사용이 될 수 있어요. 자, 다음 보도록 합니다. 잠시만요. 네. 자, 이번에는 M 대 N 릴레이션십이고요. M 대 N 릴레이션십이고 M 대 N 릴레이션십은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느 한쪽으로 붙을 수가 없잖아요. 어느 한쪽으로 붙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테이블로 만드는 방법밖에 없어요. 별도의 테이블로 만드는 방법밖에 없고요. 그래서 얘를 만드는 방법은 자, M 대 N 릴레이션십이 있잖아요. M 대 N 릴레이션십이 있으면 참여라는 이름으로 테이블을 만들어요. 참여라는 이름으로 테이블을 만들고 거기에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속성을 집어넣고요. 그리고 M 대 N 릴레이션십을 형성하는 양쪽에 있는 애들 있잖아요. 양쪽에 있는 애들의 프라이머리 키를 다 가져와요. 이렇게 다 가져옵니다. 자, 해서 양쪽에 있는 엔터티의 프라이머리 키를 다 가지고 오고 그래서 걔네 두 개를 합친 컴포짓 키를 만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이거 정리해 볼까요? M 대 N 릴레이션십의 경우에는 자기가 갖고 있던 속성은 당연히 추가를 하고요. 자기 옆에 참여한 엔터티 두 개에 대해서 프라이머리 키를 둘 다 가져와서 밑줄을 둘 다 긋고요. 밑줄을 둘 다 그었다는 얘기는 얘네 둘을 합친 컴포짓 키를 쓰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질문이 있었네요. 관계에서 나온 속성은 필드로 두 엔티티의 테이블 모두 다 들어갑니까? 아까 그 예를 들면 이거다. 지금 질문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 관계에 있는 이 속성이 이쪽 테이블과 이쪽 테이블에 다 들어가냐? 그 질문이라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1대 N의 경우에는 1의 반대편으로 방향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얘가 따라가게 되고요. 1대 1인 경우에는 양쪽 중 어느 쪽도 상관이 없지만 아무튼 정해진 쪽 한쪽만 가게 됩니다. 속성이
테이블 두 군데로 들어가지는 않아요. 혹시 이 질문이 아니었으면 다시 이따 질문을 다시 해주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얘도 지금 굉장히 비슷합니다. M 대 N 릴레이션십일 때는 별도의 테이블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거와 유사하게 애너리 릴레이션십인 경우도 무조건 테이블을 만들어요. 약간 다른 점이 있는데 첫 번째 다른 점은 애너리 릴레이션십은 대응수와 관계없이 해요. 아까 바이너리 같은 경우는 M 대 N일 때만 했단 말이에요. M 대 N일 때만 했는데 애너리 같은 경우는 M 대 N 대 P건 1대 1대 1이건 1대 1대 N이건 상관없이 새로운 테이블을 만들어요. 릴레이션을 만든다라는 게 새로운 테이블을 만든다라는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아까 M 대 N 했을 때랑 똑같이 세 군데에 있는 터너리인 경우에 세 군데에 있는 프라이머리 키를 다 가져와요. 그리고 걔네들 중에 일부를 가지고 프라이머리 키를 설정을 하게 되는데 그건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보면 자, 엄청 중요한 질문 나왔는데 좀 이따 할게요. 자, 지금 얘를 보면 1대 M 대 N이란 말이에요. 1대 M 대 N이니까 대응수와 관계없이 터널이잖아요. 대응수와 관계없이 터널이기 때문에 얘는 서플라이라는 별도의 테이블을 무조건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되고요. 원래 있던 속성은 퀀티티 하나잖아요. 그래서 퀀티티만 있으면 사실 원래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고 얘를 날려버리면은 관계가 다 깨진단 말이에요. 관계가 다 깨지기 때문에 어떤 서플라이어가 어떤 프로젝트에 어떤 파트를 공급했는지 관계를 기록하기 위해서 서플라이어의 S네임, 프로젝트 네임, 파트 넘버를 다 가져와요. 자, 세 군데 있는 프라이머리 키를 다 가져와서 테이블을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프라이머리 키를 할 때는 1쪽에서 가져왔는지 MN에서 가져왔는지에 따라 다른데 1에서 가져온 애에는 밑줄을 안 긋고요. 그리고 M이나 N에서 가져온 거에는 밑줄을 긋습니다. 자, 1에서 가져온 거는 밑줄을 안 긋고 M이나 N에서 가져온 거에는 밑줄을 긋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애너리 릴레이션십의 경우에는 무조건 그 릴레이션십을 테이블로 만들고요. 그리고 세 군데에 있는 프라이머리 키를 일단 다 가지고 오고요. 가지고 온 거 중에 1인 쪽은 밑줄을 안 치고 나머지 MMP에서 가져온 거는 밑줄을 칩니다. 즉 프로젝트 네임과 파트 넘버가 합쳐진 게 컴포짓 키가 된다라는 거죠. 자, 제가 지금 여러분 그 캠으로 눈빛을 보니 확실히 알겠는 게 있고 잘 모르겠는 게 있는데 확실히 알겠는 거는 지금 여러분 이미 정신이 없어요. 그건 확실히 알겠어요. 이미 지금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 상황인 것 같은데 확실히 모르겠는 거는 이 증상이 언제부터 나타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 아마 매핑하는 과정에서 그랬었을 것 같은데 요 매핑하는 거는 지금 들어서는 아마 일단 정리만 하게 될 거고요. 요거를 홈워크를 하는 과정에서 좀 더 명확히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질문 아까 M 대 N에서 한쪽이 복합키라면 다 가져와야 되나요? 아유, 맞아요. 그래서 복합키라면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잠깐만요. 아유, 너무 멀리 갔나요? 뒤로 어떻게 가죠? 큰일 났네. 자, 얘 같은 경우 있잖아요. 요거 아주 좋은 질문 한 기념으로 특별히 오해훈 학생한테만 제가 다 듣고 있구나. 네, 얘기를 하면 자, 얘를 만약에 테이블로 만든다고 생각해 봐요.
자, 얘를 만약에 테이블로 만든다고 생각해봐요. 자, 이거 한번 해봅시다. 얘를 만약에 이게 남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숙제를 해야 되잖아요. 자, 얘를 테이블로 만든다 그러면 얘가 변환되는 테이블에는 속성이 몇 개 있겠어요? 자, 숫자만 넣어보세요. 추가 질문 안 할 테니까 그냥 숫자만 얘기해 보세요. 자, 섹션이 만약에 아니에요. 자, 답이 안 나왔어요. 자, 섹션을 만약에 테이블로 만든다면 속성이 몇 개가 될까요? 네. 네, 박지현 학생. 네, 김윤희 학생. 정답입니다. 네. 최원빈 군도 정답입니다. 자, 어렵지만 여러분이 아마 하나하나 해보면 알 거예요. 자, 원래부터 갖고 있던 속성 3개. 그리고 1대 n 관계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요게 올 거고 요게 올 거잖아요.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아마 4개라고 생각한 이유는 여기 identifying relationship만 봐서 이랬을 텐데 여기 1대 n도 언젠가는 해결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해서 이렇게 오게 될 거예요. 그랬다라고 했을 때, 자, 그랬다라고 했을 때 5개의 속성이 온 건 알겠는데 그러면 그 5개의 속성으로 얘가 구성이 됐는데 그때 이 섹션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는 복합 키인데 프라이머리 키를 구성하는 속성은 몇 개겠어요? 자, 복합 키인데 복합 키를 몇 개가 구성하겠어요? 네, 승희양 정답입니다. 네, 준호군 정답이고요. 자, 아까 보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5개를 가지고 지금 요거 되게 어려운 거 하는 거예요. 지금 되게 어려운 거 하는 거고 여러분이 몰라도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한번 나중에 다시 돌려보세요. 자, 지금 이렇게 5개의 속성으로 구성된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그중에 얘와 얘는 1대 n 관계를 해결하는 과정 그리고 윅 엔티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프라이머리 키를 구성할 때는 얘가 자체로 파셜 키, 부분 키니까 얘네 3개가 다 들어가야 될 거고 그리고 아이덴티파잉 릴레이션십에서 온 얘까지 이렇게 4개가 합쳐져야 프라이머리 키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지금 얘는 4개로 된 복합 키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 요놈 테이크가 m대n 관계잖아요. m대n 관계인데 얘를 테이블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테이블로 만들려면 이쪽에 있었던 거 4개 다 가지고 와야 돼요. 그리고 스튜던트 쪽에서도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프라이머리 키로 선정된 애 하나를 또 가져와야 돼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고요. 쭉 넘어가서 마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면 계속 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멀티밸류드 애트리뷰트를 우리가 하지 않았는데 ER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는 취미나 뭐 지역, 뭐 전공 분야와 같이 여러 개를 갖는 경우도 여러 값을 갖는 경우도 우리 요 페이지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페이지까지만 하고 네. 네. 요 페이지까지만 하고 숙제는 여러분들 다음 주로 넘기도록 할게요. 자, 해서 자, 다시 보면 이렇게 멀티밸류드 애트리뷰트를 가질 수가 있는데 얘네는 그냥 속성으로 넣게 되면은 도메인 제약 조건에 위배가 되겠죠. 한 필드 안에 콤마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넣을 수가 없고 얘를 별도의 테이블로 다시 빼게 됩니다. 별도의 테이블로 다시 빼게 되고 테이블의 이름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테이블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은데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은 부서라는 엔터티의 지역이라는 속성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부서 언더바 지역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서 언더바 지역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얘는 나중에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지역이라는 필드를 하나 갖게 되고요. 그리고 부서라는 테이블에 있는 프라이머리 키를 하나 가지고 와서 얘네 두 개를 모두 합쳐서 컴포짓 키를 하게 됩니다. 자, 이거 아마 좀 저도 집중이 안 되고요. 여러분도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다음 주에 여기 스텝 7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그래서 다음 주에 할 일은 뭐냐면 스텝 7을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일반화 관계 있잖아요. 아까 봤던 제너럴라이제이션 요거를 테이블로 바꿀 때는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우리가 하게 될 텐데 요 일반화 관계가 이렇게 그린 ERD를 얘를 테이블로 액세스 테이블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정규화라는 이슈를 살펴볼 겁니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에게 숙제를 하나 낼 거고 지금 마지막 페이지에 저는 요 슬라이드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한테 제공한 슬라이드 마지막 페이지 아까 얘기했지만 하얗게 돼 있잖아요. 그 하얀 부분을 뜯어내면 요 답이 있으니까 한번 요거를 보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세요. 자, 오늘 생각보다 지금 이게 진도가 좀 너무 많이 나갔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진도를 계속 체크를 하면서 했어야 되는데 반응을 파악하기가 아무래도 쉽지 않아서 조금 막 달려나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아까 그 스텝 7부터 할 거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다음 주 수업 시작하기 전에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숙제를 이번 주에는 내지 않고 다음 주에 내는 이유가 우리 요 멀티밸류드 애트리뷰트를 아직 잘 모를 것 같아서 그러는 건데 한번 미리 해보세요. 미리 해보시고 다음 주 수업 시작하기 전에 질문 시간 가질 테니까 그때 충분히 질문을 하면 나중에 여러분 진짜 제대로 숙제를 할 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저는 남아서 한 10분 정도 질문을 받을 생각이니까 질문이 없는 학생들은 다 그대로 나가면 되겠고요. 질문이 있는 학생들은 남아서 저랑 조금 더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려운 수업 듣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